Your pretty eyes make me smile, and your little face make me stay with you. Eyelashes. 안녕하세요, 여러분. 경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1년 넘게 하고 있는 제 취미 생활, 취미 발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부쩍 제 주변에서 취미 발레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어요. 관심이 점점 늘고 또 새로 입문하는 분들도 많다는 걸 제가 학원에 가서도 많이 느끼는데, 그래서 입문자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어떤 가이드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저는 작년 한 5월 정도부터 발레를 배운 이제 한 1년 5개월이 넘은 그런 발리니는 좀 지난 입문자 정도 지나서 약간 초보자 정도에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저도 발레를 잘하는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취미 생활로 열심히 배우고 있으니까 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정보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모아왔으니까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게 발레는 어디서 배우나요? 그리고 발레 만약에 배운다면 수강료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발레는 학원에서 배웁니다. 학원을 다니셔야 되고요. 보통 요즘에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인 취미 발레 학원들이 많이 생겨서 저도 그런 곳을 다니고 있고요. 근데 아직 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원래 그런 아동 교육 기관에서 성인들도 가르칩니다 하는 그런 기관들도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가까이에 어떤 학원들이 있는지 알아보시고 미리 상담을 좀 여러 군데 다녀보신 후에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학원을 고르는 꿀팁들을 조금 풀어보자면, 일단 제가 학원을 다녀본 결과 아무래도 여성분들만 다니는 학원이 편해요. 왜냐면 발레 복장 자체가 좀 노출이 어쨌든 있고, 그리고 만약에 레오타드를 계속 입고 벗고 하는 경우라면 내가 옷을 미리 입고 가는 게 아니라 뭐 퇴근하고 학원에 가서 옷을 진짜 다 벗고 다 갈아입는 그런 경우라면 아무래도 좀 여성 전용인 곳이 훨씬 좀 편할 거예요. 왜냐면 레오타드가 수영복 같은 거라서 이렇게 아래 위가 일체인 경우도 많고 그럼 좀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탈의실이 좀 아무래도 그 개인 공간이 좀 보장이 되는 살짝 넓은 공간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가 다니는 곳은 그렇게 탈의실이 넓지 않아서 옷을 갈아입거나 뭐 짐 꺼내려고 그러면은 되게 옆 사람 이렇게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게 좀 다니다 보니까 불편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업을 듣는 그 메인 홀이 있고 탈의실이 있고 뭐 상담하는 상담실 뭐 이런 곳이 있고, 그 외에 내가 몸을 풀거나 스트레칭 하거나 좀 쉴 수 있는 그런 공간, 휴게 공간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플러스 요인이기는 한데 발레를 할 때 생각보다 몸을 많이 꼼꼼히 풀고 발레를 하게 되는데, 이제 완전 초보 레벨에서는 그런 그 매트 운동을 더 길게 하기 때문에 정규 수업 자체에서, 그래서 따로 내가 몸을 풀지 않고 그냥 바로 수업에 들어가도 별 지장이 없다고 느꼈는데, 이제 좀 레벨이 올라갈수록 그 매트 시간은 줄고 바나 그냥 센터 동작들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매트 공간에서 내가 혼자 몸을 좀 미리 풀고 그 수업에 들어갔을 때 훨씬 좋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다니는 학원에는 그런 공간이 딱히 없어서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그런 복도 같은데 이제 매트 한두 개 펴면 가득 차는 약간 그 정도여서, 그것도 조금 공간이 그런 스트레칭하고 쉴 수 있는, 아니고 그러면 거울 셀카 찍을 수 있는 약간 그런 휴게 공간이 좀 넓게 있으면 훨씬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직접 방문 상담 가시면 아마 좀 보시고 이것도 좋은데 저것도 좋은데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업의 수강료, 그리고 수업당 정원, 뭐 수업 방식 이런 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3개월, 주 2회 3개월 다니는 걸로 이제 수강료를 결제했을 때 45만 원을 결제했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15만 원인 셈인데,
이게 정가라고 치면 생각보다 이제 뭐 헬스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운동이 생각보다 그 수강권 결제할 때 프로모션을 입히면 훨씬 가격이 저렴해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몇 번 결제해서 이렇게 수강을 하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아니면 뭐 새해, 연말, 뭐 그리고 명절, 직후 뭐 이럴 때 프로모션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좀 긴 단위의 수강권을 미리 결제해서 이제는 그 정가보다는 할인된 가격으로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완전 첫 입문부터 뭐 6개월, 1년 이런 수강권을 끊는 건 좀 비추지만 어쨌든 좀 발레를 할 의지가 있고 내가 이걸 오래 하고 싶은 마음이다 하면 그런 프로모션 기간에 미리 결제를 좀 해두고 그나마 정가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에 학원을 다니실 수 있으니까 그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업 방식은 저 같은 경우는 한 번 가면 1대1은 아니고요. 1대1 레슨은 그거보다 훨씬 이제 수강료가 비싸지겠고 저는 단체로 수업을 듣는데 선생님 한 분이 가르쳐 주시고 저희 이제 수강생이 한 10명 내외로 70분 수업을 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이건 이제 그 학원마다 수업 방식이나 정원이나 그런 것들은 조금씩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상담 가시면 많이 확인해 보시고 제일 좋은 방향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허들이 있는데 이게 아마 가장 큰 허들이 아닐까 싶어요.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발레할 때 뭘 입고 하나요? 이걸 되게 또 많이 궁금해하시고 저도 발레 첫 수업 갈 때 약간 뭐 입고 가야 되지? 되게 긴장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제 발레할 때는 발레 슈즈와 발레복을 입는데요. 일단은 발레복이 없다 하면 괜찮아요. 그냥 평소에 헬스나 이런 거 할 때 입는 운동복, 필라테스, 요가 할 때 입는 그런 운동복 입고 가시면 되고 꼭 필요한 건 발레 슈즈예요. 슈즈를 미리 구비해 가시는 게 좋은데 슈즈 같은 경우는 천 슈즈가 있고 토 슈즈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냥 발레 그냥 막연히 상상하면 그 토 슈즈 발끝으로 설 때 그 앞이 뭉툭한 나무로 된 딱딱한 그 토 슈즈를 생각하실 텐데 토 슈즈는 어느 정도 레벨이 많이 올라갔을 때 신는 거고 완전 입문자들은 천 슈즈부터 신고 연습을 합니다. 그럼 이거 없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학원에서 처음 안내를 받을 때 발레 슈즈를 못 구하시면 두꺼운 양말을 신고 오셔라 이렇게 안내를 받았거든요. 발레 동작이 거의 이제 발을 플렉스, 포인 이거부터 시작해서 발을 이렇게 쓸어서 앞으로 내고 뭐 차고 뭐 이런 동작들이 많은데 어쨌든 바닥과 발이 계속 마찰하는 그런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맨발로는 할 수가 없어요. 발 다칠 거고 또 이게 동작이 잘 안 될 거기 때문에 그래서 두꺼운 양말 혹은 발레 슈즈를 천 슈즈를 미리 구비해서 가시면 되는데요. 천 슈즈도 사실 발레 슈즈가 사이즈가 막 240, 245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막 1호, 2호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이즈가 좀 명확하게 밀리미터로 딱 떨어지지 않는 사이즈였어서 누구는 몇 호를 사는 게 좋다. 누구는 몇 호를 사는 게 좋다. 같은 발 사이즈라도 이게 말이 다 달라요. 그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타이트하게 신는 게 잘 맞았던 것 같고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것저것 신어보고 이게 제일 좋네 하고 정착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한 2번을 바꿔서 지금 슈즈에 정착해서 신고 있는데요. 저는 소단사에서 나오는 슈즈를 참고로 신고 있습니다. 소단사라는 브랜드가 좀 유명하고 많은 분들이 신더라고요. 수업 듣다 보면 알게 되거든요. 저 슈즈 뭐지? 저 슈즈 뭐지? 하면서 좀 찾아보다 보면 알게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소단사 슈즈 신으시길래 저도 한번 써봤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레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제가 입은 모습들도 아마 인트로나 아니면 지금 이렇게 옆에 나가는 화면으로 보실 수 있을 텐데 일단은 발레복을 입는 순서를 설명드리자면 일단은 속옷 위에 그 타이즈를 신어요. 타이즈가 살색도 있고 검은색, 회색 이런 종류도 있는데 어쨌든 스타킹이 아니라 타이즈 어린이들이 유치원생들이 신는 그 타이즈 있잖아요. 속살이 안 비치는
약간 그런 두꺼운 하이즈를 밑에 신고요. 그 위에는 수영복처럼 생긴 상체와 하체가 연결된 그 레오타드라는 걸 입습니다. 이 레오타드가 기본적으로 이 발레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레오타드를 잘 고르는 것도 중요한데 저 같은 경우는 키가 큰 편이라서 제가 171, 2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레오타드가 웬만하면 라지를 사도 이 길이, 미디 길이가 짧아가지고 못 입는 경우도 많고 몇 번 환불하고 반품하고 이랬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착한 브랜드도 혹시 저 같은 체형이신 분들이 보고 계실까봐 알려드리자면 저는 루시앨리스라는 네이버 스토어에서 레오타드를 샀을 때 가장 편하게 잘 맞더라고요. 조금 그나마 널널하게 나오는 편이고 이 기장감도 키 제가 171, 172가 입어도 막 너무 짧다 이런 느낌 없이 편안하게 잘 맞아서 그 브랜드를 저랑 비슷한 체형이시면 한번 구경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레오타드는 너무 생김새가 다양한데 가장 기본적인 거는 여기 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이제 그 전공생들이 입는 레오타드가 여기 그 이 레그홀이라고 하나요? 이 다리 통이 좀 깊게 파여서 골반이 이렇게 많이 드러나는 레오타드를 입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처럼 그냥 취미 발레 이 성인이 되고 나서 레오타드 처음 입는다 하는 분들이면 그냥 어느 정도 이 레그홀, 이 낮은 그런 거를 입으시는 게 아마 편안하실 거고 꼭 그 이 끈으로 된 레오타드 아니고 그냥 이렇게 반팔 모양이나 긴 파르로 된 거 입으셔도 저는 그러면 오히려 위에 워머 같은 걸 안 입어도 돼서 좋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취향에 맞게 레오타드 잘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레오타드가 간혹 그런 게 있어요. 등이 너무 이렇게 많이 파져 있거나 아니면 뭔가 약간 망사, 레이스 이런 좀 연약한 재질로 이 허리통이 감싸진 경우에는 허리를 제대로 감싸주는 느낌이 잘 안 나거든요. 근데 그런 레오타드는 어쨌든 발레 동작이 이 몸통을 확 조여서 이렇게 좀 갈비뼈를 조이는 걸 유지하는 게 중요해서 그런 레오타드를 입으면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상체 부분, 이 배랑 복부, 이 허리 이 부분을 좀 싹 감싸서 올려주는 그런 느낌이 드는 레오타드를 입으시면 좀 더 동작하는데 느낌도 찾고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레오타드 입었다 하면 사실 발레복 다 입은 건데 여기선 이제 나의 군사를 가리겠어. 난 너무 엉덩이가 드러나는 게 싫어. 막 이런 이제 개인의 기호에 맞춰서 스커트도 입고 그리고 반바지로 된 쇼츠도 있거든요. 쇼츠를 입기도 하고 아니면 긴 바지를 입기도 하고 뭐 땀복 같은 그런 걸 입기도 하고 상체도 막 워머도 입고 뭐 위에 무슨 티셔츠도 입고 뭐 다양하게 코디를 할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정말 개인 취향의 영역이라서 많이 갈릴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스커트를 꼭 놓치지 않고 입는 편이고 상체 워머는 날씨가 요즘처럼 살짝 추워진다 하면 좀 입는 편이고 아니면 잘 안 입습니다. 그래서 스커트, 쇼츠, 워머 여기는 선택의 영역, 레오타드 타이즈 발레 슈즈 여기는 필수 영역 이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거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 더 덧붙이자면 발레복을 그런 식으로 입으면 혹시 그럼 생리하거나 할 때는 운동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양이 많고 몸이 너무 불편하다 하는 때는 발레 수업을 쉬는 편이고요. 근데 이제 그런 날도 수업을 가고 싶다 하면 갈 수 있어요. 아까 말했듯이 그 반바지로 된 쇼츠를 위에 발레복 다 입고 그 위에 입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검은색 레깅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가셔도 무방합니다. 아니면 그 요가복 같은 거 중에 그 긴 바지로 된 거 있어요. 약간 레깅스 같은데 바지 모양으로 나온 약간 그런 거 입으시는 분들도 많이 봤고 그냥 요령껏 잘 하시면 되는데 발레 첫 수업에 갔을 때 이제 아무래도 그 비기너 레벨에서 매트 동작을 많이 하고 하면 누워서 발 들고 막 이렇게 몸을 어쨌든 뒤집어 엎는 약간 그런 동작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불편할 것 같다 하면 이제 그 기간은 피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입문자분들이 발레에 어떻게 입문하는지 방법에 대해서는 거의 다 얘기를 한 것 같고, 그럼 1년 넘게 발레를 계속해서 하고 있으니까 장단점이 뭔지를 알려주세요 라고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장점, 단점 딱 나누기가 그런 게 그냥 장점이 곧 단점이기도 하고 약간 이렇게 좀 비슷한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느낀 바를 다 합쳐서 얘기를 해보자면 일단은 발레를 하면 제가 느낀 몸의 변화 그런 것들은 확실히 전 다리에 군살이 많이 빠졌어요. 허벅지에 군살. 이게 아무래도 다리를 이렇게 쭉 펴고 쭉 늘리는 약간 그런 동작이 많아요. 다리뿐 아니라 팔도 되게 근육이 좀 생기고 팔 여기 군살이 빠지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았던 것 같고 제가 어디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운동을 선택할 때 그 운동을 오랫동안 한 사람의 몸을 보면 내가 그 몸이 되겠구나를 알 수 있대요. 너무 당연한 말인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러닝을 오래 한 사람은 그 러너의 몸이 되고 발레리나들의 몸을 보면 우리가 발레를 계속하면 그런 몸이 되겠구나라고 알 수 있잖아요. 근데 발레리나들의 몸을 보면 특징이 이 뼈에 근육이 이렇게 울룩불룩 이렇게 붙는 게 아니라 가느다랗게 붙잖아요. 근데 그거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육을 길게 찢고 얘를 또 길게 느리고 약간 쉬었다가 또 느리고 약간 이렇게 하는 운동이라서 확실히 좀 이 가느다란 근육이 뼈에 붙는 느낌? 그런 느낌이 확실히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지금 체형에서 어느 정도의 군살이 빠지고 가느다랗게 이 근육 모양이 이렇게 길어진다. 요 정도의 느낌은 있을 수 있는데 발레하면 살 빠지나요? 요거는 그렇다고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이제 식단도 얼마나 본인이 하느냐의 문제고 발레만 해서 살이 빠진다라고 하기에는 모르겠어요. 저처럼 그냥 직장인이 퇴근 후에 주에 2회에서 3회 가는 정도로 해서는 다이어트 운동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할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차라리 더 유산소를 하고 막 러닝 이런 것들이 훨씬 다이어트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타날 것 같고 발레는 체형을 좀 그 가느다란 근육이 붙게끔 가다듬는다 요 정도의 의미가 있다. 요렇게 기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거는 발레는 제가 1년 넘게 하면서 어느 순간 이걸 딱 깨달았는데 어쨌든 발레는 춤이에요. 그래서 춤, 예술의 영역이지 이게 스포츠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선생님들이 강조하는 부분을 봐도 예쁜 라인, 예쁜 동작, 약간 이런 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기도 하고 또 그 춤에 대한 감각이 어느 정도 타고나게 있으면은 훨씬 배울 때 재미가 있고 빨리빨리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방향 감각이 없어서 발레는 특히 턴을 많이 하니까 어떤 거는 오른발을 들고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거는 오른발을 들고 왼쪽으로 돌아가고 막 뭐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그 턴 할 때마다 저는 그 좌절감을 느끼거든요. 타고난 그 방향 감각이라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고 그 박자를 맞춰서 동작을 딱딱 박자에 맞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확실히 그 춤에 대한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빠르게 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완전히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한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어느 순간 그 벽에 한번 탁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순간이 있었고 그때 되게 심하게 발레 권태기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왔었거든요. 레벨을 어느 순간 올라가야 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 올라가기가 뭔가 선뜻 용기가 안 나고 겁이 나는 거예요. 나는 턴 하는 것도 잘 모르겠고 그 춤에 대한 감각은 없는데 근데 이제 막 어느 정도 오래 다녀서 레벨을 올라가긴 해야겠고 약간 이럴 때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게 내가 이걸 완전히 운동으로만 생각하고 첫 접근을 했기 때문에 약간 좀 당황스러운 순간이 오는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첫 시작을 하실 때 이게 완전히 나는 요가, 필라테스 같은 그런 운동으로 하는 거야. 이 레벨업 이런 개념 없고 그냥 일주일에 2번 가는 거에 의의를 두겠어 라고 하면 근데 발레는 어쨌든 레벨별로 수업이 나눠져 있고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올라가고 올라가고 하면서 결국 작품 하나를 해보는 거기에 의의가 있는 그런 예술 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라고 저는 느껴져서 내가 추구하는 방향과 삶은 다르구나라는 거를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약간 누군가에겐 장점이자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고 싶은 거는 발레는 절대 뭐 한 달, 몇 주 해가지고는
늘지 않는다. 이건 진짜 완전 확실한 것 같고, 완전 전문 발레리나 분들도 하루만 안 해도, 뭐 하루만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을 안 하면 남이 알고, 뭐 약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정말 꾸준히 오래 해야 몸이 바뀌고 실력이 조금씩 느는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 말했듯이 저는 그 방향과 춤에 대한 감각이 없어서 저도 발레가 느는 속도가 되게 더딘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유연성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한두 번 해서 왜 난 안 유연해지지? 왜 나는 이거를 못 외우지? 또 발레는 동작을 외워야 돼요. 맞아. 선생님이 바를 잡고 계속 이렇게 막 어떻게 하는 거를 막 1, 2, 3, 4 하면서 보여주시는데 처음엔 그게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걸 어떻게 외워서 따라하는 거야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극복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레를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어쨌든 발레 슈즈도 사고 준비가 다 됐다 하는 분들은 적어도 3개월에서 6개월 그 안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좀 꾸준히 해봤을 때 그 효과를 진정으로 느낄 수 있다. 이 얘기도 같이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렇게 발레에 대해서 취미로 하는 성인 취미 발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제가 느낀 대로 이야기를 다 해봤는데요. 좀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고, 요즘 또 그 무슨 TV 프로그램, 발레리노 분들 나오는 TV 프로그램이 나오면서 발레에 대한 관심이 일반인 분들도 좀 많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취미 발레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혹시 더 궁금한 점이나 제가 혹시 잘못 말한 부분이 있다, 정정할 부분이 있다 하는 것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또 보고 배울 수 있으니까요. 많이 알려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을 준비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